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프린트 받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맹자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수업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공자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 하면요. 4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자, 공자 했을 때 일단 먼저 두 파트로 나눴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어떤 파트였죠? 네,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배워보는 파트였죠. 자, 2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인이라는 개념이었죠. 인이라는 것은요, 내면적인 건가요? 외면적인 건가요? 네, 맞아요. 내면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반면에 두 번째 개념인 얘는요, 외면적인가요? 내면적인가요? 네, 맞아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인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거였죠? 네, 맞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리고 하나의 규범, 규칙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얘를 통해서 인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4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극기, 복, 레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극복한다,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 나를, 그리고 회복한다, 어떤 것을, 얘를. 그래서 이 극기복례,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인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나요? 네, 정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2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어떤 거였죠? 네, 맞습니다. 정명사상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정명사상이란 어떤 건가요? 어떤 것을 바로잡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명분을 바로잡는다 라고 했었죠. 명분이 뭔가요? 명분. 이름 명. 이름에 따른 분. 나의 일을 한다 라고 했었죠. 선생님은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집에서는요, 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 이름에 따른 분을 다하자. 이게 바로 정치의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마지막으로 2번째 개념. 이러한 정명사상을 기초로 해서 어떤 정치를 하자? 2글자. 네, 덕치를 하자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덕치는 그렇죠. 말 그대로 덕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군주가 먼저 덕을 쌓으면 백성들은 이에 따라서 덕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치를 주장했던 한비자와 비교를 했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공자는 덕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형벌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형벌, 절대 안 돼 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핵심은 일단 군주가 솔선수범을 통해서 덕을 쌓아서 백성이 이를 따라하게끔 하는 덕치를 강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 첫 번째, 정치 보시면 정명사상을 주장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름과 그리고 지위,
따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형벌도 중요하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공자가 절대 형벌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덕치를 강조했다. 덕치를 우선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형벌도 수용했다라고 보시면 가장 완벽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자에 대해서는 이만큼 복습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요, 맹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맹자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어떤 것으로 보았다?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그리고 선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라고 했던 순자와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라고 주장했던 고자와 비교를 하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맹자와 순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했듯이 맹자는요,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러한 착한 성품을 누가 주었느냐예요. 바로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은 바로 하늘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착할 수 있는 성품을 하늘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이러한 착하고 선한 성품을 계속 보존하고 확충하고 확대한다면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렇다면 작고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착한 성품은 도대체 뭔데 이걸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사덕이라고 표현을 해볼 건데요. 사덕이라는 것은요, 바로 4가지 덕이라고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요, 인격을 이루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덕. 우리 그래서 빈칸에 덕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인격을 이루는 바로 덕이다 혹은 덕목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한 성품인 4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인이예지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 언제 배웠었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늘 공자를 복습할 때도 나왔던 개념이었는데요. 자, 어떤 거였죠? 맞습니다. 사랑이었죠. 그래서 인의 빈칸에다가는요, 공자가 주장했던 대로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인이다. 공자가 이러한 유교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했던 사람이라고 공자를 잠깐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교 사상을 이어받아서 맹자는 이러한 사랑으로서의 인을 바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인을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바로 사람이 거처해야 할 집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느낌이 떠오르시죠?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떠오르시죠? 그것처럼 사랑을 뜻하는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처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요,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의라는 단어 여러 가지로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은 정의로운 인간이어야 된다. 혹은 의로운 사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보통 도둑을 잡거나 하는 의인이나 영웅에다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신문과 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것처럼요, 이라는 것은 옳은 행동은 무엇이고, 그리고 옳지 않은 행동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바로 정의를 의미합니다. 빈칸에 정의라고 써볼까요? 네. 그래서 이라는 것은 바로 정의를 의미하고요. 인을 사람이 거쳐야 할 따뜻한 집이라고 표현했다면 맹자는 의를 바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지점이 다른 것처럼요. 옳은 길을 갔을 때 바로 옳은 도착점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맹자는요, 의라는 것은 바로 정의라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의라는 길을 인간이 잘 따라갔을 때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의를 사람이 따라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 예라는 덕인데요. 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예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공경해야 하고, 이러한 예의를 바로 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입니다. 자, 지혜할 때 지혜요. 바로 옳고 그른 게 무엇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인, 의, 예, 지를 바로 네 가지 덕, 사덕이라고 봤던 거고요. 인간은 사덕인 착하고 선한 성품을 하늘이 부여해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과 의에다가 별표를 쳐놓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자가 인과 예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강조한 것처럼요. 공자도 인이 예지 중에서도 공자가 아니라 맹자도 인이 예지 중에서도 인과 의라는 덕목을 가장 강조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맹자가 이러한 사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맹자에겐 중요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러한 사덕, 착한 성품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너 그러한 근거가 뭐니? 라는 질문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불인인지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봤을 단어일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밑줄 그어진 것처럼, 자, 타인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참아,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마음, 심.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참아 그대로 넘기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불인인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얘기냐면, 자, 우물가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이 우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요? 네, 이 이야기 들어봤던 기억이 나시죠? 바로 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지 못하도록 손을 뻗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인인지심이에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위험에 처할, 고통에 처할 것을 차마 넘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뻗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인인지심을 바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네 가지의 마음인데요. 먼저 빈칸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네, 마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선천적으로 인간은 어떠한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측은지심. 우리가 어떤 불쌍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측은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측은하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두 번째, 수호지심. 선생님이 옆에 한자를 써놓긴 했지만 이를 풀이해보면 부끄러울 수, 미울 오입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반에 있는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과 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면 정말 저거 부끄러운 짓이야.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남을 괴롭힐까? 라고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양지심이에요. 우리가 사양한다 라는 의미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 사양할게. 이런 것처럼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그것을 바로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시비지심인데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지심은 바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던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측은하다, 수호지심,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 사양한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 자체의 단어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간은 네 가지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정의에서 이 두 번째 정의를 마저 채워볼게요. 인간은 그 자체로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양보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네 가지의 사단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러한 사단은요. 사덕의 먼저 써볼까요? 단서이자 혹은 실마리입니다. 먼저 빈칸에 단서와 실마리라는 단어를 적어볼게요. 네, 다 적으셨나요? 여기서 사단이라는 단어의 풀이가 아주 명확하게 풀이가 됩니다. 사단, 네 가지, 단서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실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봐주시겠어요? 여기? 네, 실입니다. 이 실의 끝에는요. 사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측은지심이 있더라. 타인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참아 넘기지 못하는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러한 사단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시를 그대로 또르르르르르르르 따라가 보면 이 끝에는 사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덕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의 사단이라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을 통해서 인간이 사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사덕이 인간에게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단서이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네 가지의 마음인 사단을요,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광화하고 확충하면요, 빈칸에 확충이라고 써볼까요? 확충했을 때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인의예지라는 사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분명히 사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러한 사덕을 완성형으로 다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 세상에 모든 범죄자와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인간은 바로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인은 실천 방법인 춤과 설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처럼요, 사덕이라는 것도 물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의 덕목이지만요, 완성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가지고 태어난 성품인 사덕을 완성하고 점점 더 확충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네 가지의 마음들, 이러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바로 사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근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양지와 양능입니다. 양지와 양능이라는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번에 지와 능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지라는 것은요,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측은지심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간이 자연스럽게 알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빈칸에 써볼까요?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양지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이를 바로 양지라고 하고요. 양능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좀 더 뭔가 실천적이고 행동적이고 약간 역동적인 느낌이 담겨 있죠.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선천적인 도덕적 실천 능력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실천이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실천. 네, 그래서 인간은 굳이 배우고 알려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자각 능력과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실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알지? 내가 알려주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지? 라는 이러한 양지와 양능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이걸 보면 인간은 착한 성품, 사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알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당과 그리고 양지양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덕,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두 가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러한 사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양할 수 있을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양 방법. 이 수양 방법은요, 지금 밑줄을 긋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성을 지키고 확충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왜 맹자는요, 수양 방법의 기원으로서 본성을 지키고 확충할 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품을 어떻게 봤죠? 그렇죠.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라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는 이러한 선한 성품을 그냥 지키기만 하고 확대만 하면 그것 자체가 수양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굳이 어떠한 다른 것을 새롭게 배우고 막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인간은 선하고 착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를 지키고 확충한다면 이것 자체가 수양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살펴봤던 거예요. 바로 인간의 네 가지인 마음인 사당을 확출한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자,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네 글자로 먼저 써봅시다. 존, 심, 양, 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존, 보존한다. 심, 선한 마음을. 양, 배양한다. 성, 선한 본성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선한 본심, 마음을 보존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선한 본성을 배양하고 기르자 입니다. 그냥 앞에서 말했던 이 기본적인 수양 방향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과 본성을 그냥 보존하고 기르는 것. 존심양성. 그래서 이러한 존심양성이 맹자에게 있어서 수양의 기본 지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살펴볼까요? 과욕입니다. 과욕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욕심을 많이 가지는 것, 과도하게 가지는 것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맹자가 말하는 과욕은요. 바로 한자로 적어놓은 것처럼 적을 과입니다. 욕심을 적게 가진다는 거죠. 왜 욕심을 적게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자에 대해서 배울 때요. 바로 극기복례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요. 아까 복습할 때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극기복례할 때 극기가 극복한다. 뭐를?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를 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것처럼요.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누구보다 더 잘나게 보이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러한 선한 본성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꾸 나에게 생겨나는 이러한 욕심을 좀 적게 가지고 이걸 누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욕심이 아주 많아져서 인간이 악해질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는요. 맹자는 욕심을 모두 제거하고자 했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옳은 말일까요? 절대 아니죠.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두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욕심을 좀 줄이고 적게 가지자라는 것이 바로 과욕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별표를 쳐준 만큼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맹자에게 있어서 수양 방법이라고 하면 이 집이와 그리고 이 집이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따 배울 이러한 하나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집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한자에 써놓은 것처럼 모을 집, 오를 의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모은다는 거예요. 바로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기만 해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랬을 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하루에 바나나를 1개 먹고 고구마 2개 먹고 삶은 계란 3개 정도 먹어야지. 그리고 한 유산소 운동을 60분 정도 하면 살이 빠질 거야. 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오늘 하루에 계란과 고구마, 바나나만 먹고 그리고 하루에 유산소 운동을 1시간씩 실천해야만이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요. 옳은 일을요. 반복적으로 계속 실천했을 때 바로 인간은 선한 본성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4가지의 선한 마음, 사단, 그리고 옳은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 확충하고 확대하고 계속 실천했을 때 바로 인간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했을 때는요.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옳곳은 도덕적인 기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요, 바로 호연지기라는 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빈칸에 호연지기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네, 다 쓰셨나요? 네, 호연지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 내가 옳은 일을 계속 했어.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어떤 몸의 일부처럼 하나가 된 거야. 그러면, 나에게 어떤 유혹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이미 수많은 실천과 습관으로 인해서 이미 내 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이미 몸으로 체득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올곧게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기운과 용기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연직인 거죠.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집의라는 수양을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크고 굳세고 올곧은 어떤 기운, 도덕적인 기계인 호연지기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연지기를 비로소 갖게 된 인간, 그리하여서 아까 결국 우리가 확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이러한 사덕, 완성해야 할 사덕,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러한 사덕과 인의를 구현한 인간, 이러한 인간을 바로 우리는 대장부 혹은 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빈칸에 대장부와 대인이라는 단어를 적어볼게요. 다 적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공자에서는요, 이상적인 인간을 군자라고 본 반면에 맹자는 대장부와 대인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학자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명칭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분명히 헷갈릴 수 있고요. 이걸 외우는데 짜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문에 대장부, 대인 혹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군자라는 단어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지문을 보고 대장부? 이거 맹자네. 라고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단어를 딱 알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결국엔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성선설이에요. 그러나 선한 성품은 뭔데? 바로 사덕입니다. 사덕에는요, 인의 예지가 있겠죠. 자, 근데 맹자의 하나의 숙제. 인간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근거를 밝혀야 하는 숙제가 있었죠. 그 근거로 첫 번째, 사단이 있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치비지심.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던 거였죠. 두 번째는요. 그렇죠.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와 선천적인 실천 능력인 양능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사덕과 선한 성품을 수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사단을 확충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그러한 본성과 마음을 보존, 마음을 배양, 선한 본성을 종심 양성한다. 세 번째, 욕심을 적게 가지자, 과욕. 네 번째, 집의. 모을 집, 오를 의. 옳은 것을 모은다. 즉, 옳은 것을 계속 실천한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상, 기운, 도덕적인 기계인 바로 호연지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덕과 그리고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을 바로 우리는 대장부 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파트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파트는 굉장히 쉽고요. 금방 끝납니다. 정치 사상이에요. 계속 말했었죠. 우리가 어떤 사상가를 살펴볼 때는 그 사상가가 말하는 도덕이란 무엇인가와 두 번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었잖아요. 오늘도 두 번째 파트로 바로 이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왕도 정치입니다. 자, 왕으로서 가야 될 길이에요. 바로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도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덕으로 가르치는 덕치를 주장했습니다. 덕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래. 근데 맹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했던 두 가지의 덕이 뭐였죠? 맞아요. 방금 배웠던 인과 의였죠.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를 빈칸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정치를 함에 있어서요. 맹자는 민본주의를 강조했어요. 민본주의란 뭐냐? 백성민이에요. 백성이 근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실현하는 것. 맹자는요, 백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백성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백성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야.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백성 때문이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야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민본주의예요. 그러한 민본주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자,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그래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어. 근데 백성을 감히 고통에 빠뜨려? 그러면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이 우선이니까. 이것을 바로요.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역성혁명을 써볼까요? 네.
한자를 그대로 실현하면 바꿀력, 바꾸다, 성씨성, 성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왕의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역성혁명. 왜?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으니까. 완전히 민본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항상과 항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항산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항상 가지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생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항산을 적어볼까요? 그리고요. 항심이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도덕심이에요. 심. 그래서 이것은 항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심을 적어보겠습니다. 네, 백성들은요. 일정한 먹고 살 수 있는 생업, 혹은 의식주, 이러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장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장발장은요, 굉장히 배고팠어요. 그래서 빵을 훔쳤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먹고 살 수가 없어. 나라가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는 옳지 못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거야. 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정한 생업, 항산을 갖추어졌을 때 인간은, 백성들은 변치 않는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을 도덕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으로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자, 이런 항상과 항심의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과연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백성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야 할 군주 혹은 선비, 이상적인 인간인 대장부와 같은 이러한 지도층은요. 항산이 없어도요. 계속 항심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정치를 중요하게 이끄는 이 사람들은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는 임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고 엄격하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밑에 보기를 보자면, 자,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나와 있죠. 백성은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가 없어요.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하는 짓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명한 군주는요. 백성들의 생업을 관장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산을 먼저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이랬을 때 흉년에도 굶어 죽거나 도망가지 않게 되고 그 다음 그런 연휴에야 백성들을 선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항심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맹자의 정치 사상을 요약해보자면 인이라는 덕으로 가르치는 왕도 정치를 먼저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민본주의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본주의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을 때 이 일을 혁명할 수 있는 역성혁명을 강조했다는 점. 두 번째는 백성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먹고 살 수 있는 항산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통해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정말 백성을 사랑했구나 라는 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